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일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일단 시장 상황 보면 아침부터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개인들은 열심히 또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수급적인 이슈, 배당 관련된 이슈라든지 대주주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했었던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 그리고 금융투자는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개인들이 사고 있는 이제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좀 시세는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에서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선물과 옥션과의 관계를 분석을 해봤었을 때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큰 포지션, 12월 26일 날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 추가로 더 빠질 거를 우려하던 그 시기였었는데, 사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외국인의 수급,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수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경제 저희 가족 여러분들은 이번에 조금 무서운 이러한 그 시장 상황에서, 변동성도 강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매도로 임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가장 심리적으로 무서울 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싸게 살 것인지, 이러한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 기조는 이러한 변동성에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은 사서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연말 배당각 이후에 금융투자가 한 2조 8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에가 한 7조 정도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연초나 중순까지 해서 다 물량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금융투자의 매도세는 아마 연초나 연 중반까지도 좀 계속 나올 걸로 보이고, 그 물량이 현재 한 2조 정도 선 되니까 그 물량을 좀 소화할 때까지는 그래도 돌다리는 좀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자, 제가 어제 들어왔었던 이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일단 쭉 봤었더니만 오랜만에 이제 건설기계 업종이 들어왔어요. 이제 기관들 위주로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데 현대건설기계가 어제 굉장히 좀 괜찮았었죠. 그리고 이제 진성TC라고 또 건설기계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두 개 정도를 좀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성TC라는 종목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기계하고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은, 현대건설기계는 굴착기라든지 스키드 로더라든지 이렇게 완성된 건설기계를 만들지만,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굴착기 보면은 밑에 무한궤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레일로 된 거. 거기에 들어가는 캐리어 롤러라고 해서 상부 하부 롤러를 만드는 부품 회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된 건설기계보다는 이러한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이익성 면이나 판가 전가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현대건설기계의 영업이익률이 5에서 6% 정도 사이가 되는데, 진성TC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다. 그래서 효율성도, 영업에 대한 효율성도 더 좋기 때문에 진성TC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은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매출로 보게 되면 북미 쪽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지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건축가 협회의 건축 매출 지수라고 ABI 인덱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를 하는 거에 의하면은 왜 그 건축 매출이 2022년도 11월 들어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봤었더니만 건축 자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들이 한 50%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건축 자재비 자체가 2023년도에 줄어든다고 손쳤었을 때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2023년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그 노동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2021년도까지만 해도 건축 관련돼 있었던 자재비가 평균적으로 25%가 상승을 했었었는데 최근 2022년도 들어서 20% 밑으로 아래로 떨어져서 한 10%대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외적인 자재비도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 관련돼 있는 그러한 인프라 투자가 미국이 2023년도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성 TEC 같은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잡힌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에서 미용의료 쪽에서 제가 이제 대웅제약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웅제약하고 바이오플러스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었을 때 크게 전문의약품인 ETC하고 일반의약품인 OTC로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의약품은 저희 잘 알고 있는 우루사라든지 아니면 인텍타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약국에 가면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에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는 전문의약품인 나부타와 그 텍스프라젠을 가지고 만든 텍스클루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나부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나부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보툴리움 톡신으로 국내에 출시가 됐었죠. 이거는 이제 중증의 심한 미간주름을 개선하는 거가 될 수 있는데 나부토의 성장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체돼 있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숫자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2020년도에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나부타가 내년도 2023년도에 한 2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출이 외형 성장을 할 걸로 보인다. 이게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대웅제약의 같은 텍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약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수 수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열의 약품에 있는데 차세대 약품을 대웅제약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성장이 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렇게 조용하게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죠. 대웅제약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세에서 한번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한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플러스라고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기대가 되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7에서 8% 정도 나는 그러한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러 쪽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2022년도 매출이 560억에서 2023년도에 회사 내부의 목표를 한 950억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76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역시나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이러한 미용의료기기인 바이오플러스도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기관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가져온 추천주 내지는 아니면 관심주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진성 TEC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판가 전가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판가 관련 전략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사들한테 확실한 존재감이 있는 업체다. 그거를 입증을 한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동사의 그 올해 실적 기준 선화
그 PBR이 각각 5.1배, 1.4배에 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능력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시장의 2023년도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기대감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진성 TEC가 현재 크게 급등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길목직치기 전략의 한 종목으로서 이렇게 좀 들어가 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추천주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